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교사 생활 32년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 중에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들도 있었지요.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때로는 뜻밖의 장소에서 옛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딸 수연의 상견례 날 그런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연이가 긴장되냐고 물었습니다.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 저도 조금 떨렸습니다. 수연이는 민준이라는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31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제 딸답게 교육자의 길을 택했지요. 남자친구 민준은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청년이라고 자랑하더군요. 6개월 정도 만남 끝에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준비됐냐고 물었고 딸의 상견례인데 늦을 리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 정각에 젊은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중년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인사했고 어머니도 우아한 미소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인사를 나누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오가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의 어머니가 딸에게 유치원 교사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묻자 수연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며 밝게 대답했어요. 민준의 아버지도 교육자는 귀한 직업이라며 민준이가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칭찬했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이라는 두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며 여러 질문을 했고 우리도 민준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준은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 승진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의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추상적이고 모호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겸손한 태도로 여겼을 뿐이었죠. 민준의 아버지가 앞으로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양가 모두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상견례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아내와 수연이가 먼저 화장실에 갔고 저는 계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민준 부모님이 계산을 마쳤다고 했지만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 강동혁이었습니다. 선생님? 동혁이도 저를 알아보고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동혁아, 이게 얼마만이냐? 저도 반가워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동혁이는 제가 17년 전쯤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동혁이에게 종종 도시락도 챙겨주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동혁이 자랑스럽게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이 식당 사장이에요. 여기 사장이라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급 한식당의 사장이라니.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리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운 좋게 투자자도 만나고 해서 이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내고 동혁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동혁이는 저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 생각 많이 났어요. 아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 정말 대단하구나, 동혁아. 그때 동혁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오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딸 상견례 때문에 왔어. 방금 끝났어. 동혁이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아까 그 사람들이 선생님 사돈 될 분인가요? 그래. 동혁이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네요. 사실 그분들 진짜 그 남자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행 알바라고. 역할을 대행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식당에 자주 오세요. 어떤 날은 상견례 자리에 부모 역할로 오시고 또 어떤 날은 누구의 아내나 남편으로도 오시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혁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자면 그 남자분도 제가 알기로는 가정이 있어요.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저희 식당에 2번 오셨거든요. 뭐라고?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만난다는 그 민준이 이미 결혼한 남자라니. 한 식당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그들은 가짜 부모를 동원해가며 우리 가족을 만났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민준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맞는지,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짜 부모에 이미 가정이 있는 결혼 사기범이라니.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연이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수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수연아, 민준 씨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래? 어떻게 만났는지,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수연이는 처음에는 수줍어하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아빠, 민준 오빠가 최근에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그래? 그런 이야기는 오늘 상견례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네,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안 드렸대요. 그리고 저한테 사업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 적금이랑 보험 해약하면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결혼 후에 같이 시작하자고 했는데 지금 당장 좋은 기회가 있다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거액을 빌려달라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는 순진한 여성들을 꿰어 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수연아, 잠깐만.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지? 아직이요. 다음 주에 계좌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왜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 남자 휴대폰 갤러리나 연락처 목록을 본 적 있니? 혹시 다른 여자 사진이나 이상한 점은 없었어? 아, 민준 오빠는 항상 핸드폰을 잘 안 보여줬어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심호흡을 하고 수연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동혁이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제 의심들까지. 처음에 수연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참으며 직접 민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동혁이의 도움을 받아 민준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민준은 이미 3번의 비슷한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그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하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약속을 잡고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식당에 오신 분들은 당신 부모님이 아니었죠? 그리고 당신은 이미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려운 상황?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당신은 우리 딸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냈죠? 대기업 직원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수연 씨는 정말 순진하더군요. 제가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금방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건네주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 그의 파렴치한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앞으로 딸에게 접근하지 말고 돈을 요구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이는 심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6개월간 사랑했던 사람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더구나 그가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아내와 저는 딸을 위로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주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기꾼으로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냈다고 했습니다. 항상 대기업 직원이라고 속이고 미혼인 척했으며 상견례 때는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부모를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액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회적 시선과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꺼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수연이는 서서히 상처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도 받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혁이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수연이는 더 큰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약 8개월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다가 그녀의 친구가 그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전 배우자들에게도 사기를 쳤고 현재의 아내와 아이도 그의 사기 행각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속인 여성이 수연이 말고도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없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이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때 동혁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수연이가 사기꾼에게 속아 더 큰 상처를 입고 어쩌면 평생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작은 선행으로 도왔던 제자가 훗날 제 딸을 위험에서 구해준 것이니까요. 이제 수연이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과도 자주 만나며 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혁이도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동혁이는 이제 제가 갔던 한 식당 외에도 2번째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결혼식 피로연도 그의 식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쓰라린 경험도 있지만 그것이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라는 것도요. 이제 저는 은퇴한 교사로서 제가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자주 생각합니다. 동혁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수연이를 통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연이가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부부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고 그것이 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수연이를 보며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부모로서의 제 역할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는 평생 부모이지만 이제 딸은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수연이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도왔던 제자 동혁이에게,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딸 수연이에게.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요즘 가끔 민준 같은 사기꾼들이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연이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곧 수연이의 결혼식입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혁이도 식당 일정을 조정해서 꼭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퍼즐 조각처럼 누군가의 또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딱 맞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어떤 만남과 깨달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